완벽하게 아삭한 식감을 기대하며 김치통이나 절임통을 열었는데 흐물흐물하고 미끈거리는 죽 같은 상태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정말 최악의 실망감이죠. 돈 들였죠. 시간 썼죠. 썰고 다듬는데 힘까지 쏟았는데 결과물이 하수구에 버리고 싶을 정도라면요. 많은 분들이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따뜻한 곳에 너무 오래 뒀거나 심지어 달의 주기에 맞춰 절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90%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바로 매대에서 어떤 배추 포기를 골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추 선택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배추가 아삭하지 않은지 알고 싶으신가요?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일종의 화학 실험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유산균이 하는 일입니다. 유산균은 먹이가 필요하죠. 유산균의 먹이는 배추즙 속에 포함된 당분입니다. 당분이 부족하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추는 그냥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리죠. IP 구조가 너무 연약하면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쉽게 물러져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질기면 마치 신발 밑창처럼 딱딱한 상태로 남게 되죠. 우리 할머니들은 이를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슬라바 같은 유명한 특정 품종을 재배했고 오직 그것만 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트에는 수십 가지의 교배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예쁘고 모양도 반듯하죠. 몇 달씩 둬도 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절임용으로 쓰기에는 종종 플라스틱 모형만큼이나 부적합합니다. 이 수많은 플라스틱 같은 교배종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살아있는 배추 포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김장이나 절임에 있어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조생종 배추를 고르는 것입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조생종 배추로 김치를 담그지 마십시오. 이런 배추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봄이나 초여름에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싱싱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추통이 꽉 차 있지 않고 잎은 선명한 녹색이지만 얇고 연약합니다. 이런 배추를 손으로 누르면 마치 스펀지처럼 푹 들어갈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조생종 배추는 수분이 너무 많고 보존에 필요한 당분과 핵심 성분들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은 금방 나오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물입니다. 결과적으로 발효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사흘도 안 돼서 아삭하고 맛있는 저장식품 대신 흐물흐물한 물렁거리는 것을 얻게 됩니다. 조생종 배추는 신선한 샐러드에 완벽합니다. 오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썰어 기름에 버무려 바로 드십시오. 하지만 저장 용기는 절대 이 배추 근처에 가져가지 마세요. 이제 다른 극단적인 경우를 보죠. 장기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만생종, 흔히들 겨울 품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양배추는 분명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죠. 심지어 돌머리 양배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음 수확 시기까지 저장고에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튼튼하니까 완벽한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의 잎은 매우 거칩니다.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정작 필요한 수분이나 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잎맥이 억세고 강해서 박테리아가 잎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양배추는 발효가 되긴 하지만 식감이 여전히 질깁니다. 오래오래 씹어야 하고 깊은 맛도 부족하죠. 이들은 1월의 찌개나 스튜 같은 국물 요리용으로는 훌륭하지만 10월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발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것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찾는 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즉, 중만생종을 고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품종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채소 더미 속에서 이 중만생종을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첫 번째 팁은 바로 색깔입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하얄수록 최고다. 절임용으로 좋은 양배추는 겉잎마저도 거의 흰색에 가까워야 하며 아주 옅은 초록빛은 겉을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잎에서만 살짝 보여야 합니다. 이런 통을 잘라보면 속은 반드시 상아색이나 부드러운 크림색이 도는 흰색이어야 합니다. 이 흰색이야말로 당분 함량이 높고 조직 구조가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속까지 푸른색이 도는 잎은 종종 쓴맛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쓴맛은 곧 절임물에 그대로 배어들어 전체 음식의 맛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진열대에서는 금발의 흰색 미인을 찾으세요. 푸르딩딩한 초록색 양배추는 그냥 국이나 끓이는 데 쓰십시오. 매장에서 바로 해봐야 할 다음 테스트는 바로 압착 테스트, 즉 눌러보는 테스트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배추 통째를 양손으로 들어보세요. 크기에 비해 무게가 꽤 나가야 합니다. 만약 배추가 크기는 큰데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볍다면 다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는 배추 안에 공기가 많아 잎들이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추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꾹 눌러보세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삭하는 소리입니다. 특유의 기분 좋은 파삭거리는 소리. 마치 한겨울의 발로 눈을 밟을 때 나는 소리처럼 말이죠. 만약 배추가 고무공처럼 튕겨나오거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건 좋은 배추가 아닙니다. 아삭거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배추가 이미 시들했거나 너무 헐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아삭한 조직감입니다. 양배추 모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설 중에 납작한 양배추가 동그란 양배추보다 더 맛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말에는 실제로 일리가 있습니다. 납작하거나 찌그러진 듯한 모양의 통들은 흔히 오래되고 검증된 품종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슬라바나 뽀다르크 같은 종류죠. 이런 양배추들은 보통 잎이 더 얇고 심지 코어 또 작습니다. 반면에 당구공처럼 동그랗거나 달걀처럼 길쭉하게 생긴 통들은 대부분 저장성이 뛰어난 현대적인 교배종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식감이 좀 더 질깁니다. 물론 모양만 보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동그란 품종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좋은 양배추 2통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중 납작한 것을 고르세요. 통계적으로 볼 때 더 아삭하고 소금이 잘 배는 맛있는 상품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100번 중에 70번은 성공하는 아주 간단한 시각적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추의 밑동을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잘라내고 무심코 버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밑동이야말로 배추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면을 자세히 보세요. 하얗고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면이 푸석푸석하고 노랗거나 검은 반점이 있다면 그 배추는 수분을 잃고 오래된 것입니다. 즙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즙이 충분하지 않으면 맛있는 절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속밑동의 길이입니다. 마트에서는 잘라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속밑동이 너무 길어서 배추 속 깊은 곳까지 박혀 있다면 좋지 않습니다. 첫째, 버리는 부분이 많아져서 손해입니다. 둘째, 질산염이 축적되기 쉬운 품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밑동은 짧고 배추의 밑부분에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 질산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실험실 없이 비료로 급성장시킨 배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잎의 아랫부분, 즉 줄기에 붙어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잘 자란 배추는 잎의 밑동이 얇습니다. 하지만 질산염을 많이 먹고 자란 배추는 잎맥 부분이 믿기 힘들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며 마치 뼈대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비료를 과도하게 투여하여 식물을 급격하게 성장시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잎에 검은 반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후춧가루를 뿌린 듯한 아주 작은 검은 점들은 질소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추는 보관이 어렵고 김치 등으로 담갔을 때 발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테스트는 바로 맛을 보는 겁니다. 네, 요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장에서 구입하기 전에 잎사귀 조각을 미리 맛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잎은 달콤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맛도 없거나 쓰지 않고 확실히 단맛이 돌아야 합니다. 이 자연적인 단맛이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작용을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잎이 쓰다면 소금물에 절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맛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배추가 풀처럼 밋밋하다면 발효 과정이 더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탕을 따로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고유의 맛과 식감을 변화시킵니다. 단맛이 도는 잎이야말로 아삭함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잎의 두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겉잎 하나를 떼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잎이 골판지처럼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두껍고 질긴 심이 있는 잎은 절인 후에도 계속 딱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아서 트레싱지처럼 비쳐 보여도 안 됩니다. 그런 잎은 나중에 죽처럼 물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단단하면서도 수분이 가득한 짱짱한 식감입니다. 잎을 한번 꺾어보세요. 구부러지지 않고 뚝 하고 소리를 내며 부러져야 합니다. 만약 잎이 꺾이지 않고 휘어지기만 한다면 그 양배추는 시들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포 속에 수분 압력이 낮아 아삭함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활력이 없는 양배추는 아무리 주물러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적은 바로 냉해를 입은 배추입니다. 가을철에 흔히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상인들이 살짝 언 덕분에 단맛이 더 들었다고 아무리 장담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배추가 심하게 얼게 되면 그 구조는 세포 단위에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냉해 배추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겉잎을 만져보세요. 만져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차갑게 느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끈거리거나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겉잎을 벗겨냈을 때 속에서 마치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반점들이 보인다면 이는 냉해를 입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배추는 해동될 때 썩은 듯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금방 물러지고 역한 냄새가 나며 식감이 끈적하게 변합니다.
서리가 살짝 내려 단맛이 드는 것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추가 수확되지 않고 밭에 그대로 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이미 잘려서 차가운 창고에 방치된 배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추를 고를 때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봉지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큰 배추는 고집하지 마세요. 거대한 배추는 속이 꽉 차지 않고 헐겁거나 속이 비어있는 공동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배추도 좋지 않습니다. 1kg 미만의 작은 배추는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배추는 당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버리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와 겉잎을 다듬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먹만큼 작게 남기 때문입니다. 절임용 배추의 최적 무게는 3kg에서 5kg 사이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배추가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하여 힘을 길렀으면서도 너무 과하게 자라 속이 터지기 시작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배추는 작업하기에 편리하며 완성된 절임 제품의 손실 없는 최대 생산량을 보장합니다. 배추에 금이 가거나 갈라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 좀 갔어도 잘라내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이 간 부분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틈은 감염균이 침투하는 통로, 즉 세균에 개방된 문이 됩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틈 사이로는 이미 곰팡이 포자나 부패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았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배추 조직을 분해하는 작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런 양배추를 통에 담아 발효시키면 이미 자리 잡은 나쁜 부패균들이 유익한 젖상균보다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담근 식품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배추의 온전한 상태야말로 내부의 위생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할인한다고 금이 간 양배추를 고르지 마세요. 잠시 아끼려던 그 절약이 오히려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배추 밑동 부분, 잎자루가 잘린 단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때때로 판매자들은 썩거나 말라버린 부분을 감추기 위해 겉잎을 아주 교묘하게 제거합니다. 만약 밑동이 지나치게 민둥민둥하고 잘라낸 잎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이는 곧 판매 전에 상품을 보기 좋게 손질, 즉 재정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선한 양배추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두어 장의 푸른 보호 잎이 남아있어야 건조와 오염으로부터 양배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판매대 위에서 겉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손질된 양배추는 이미 수분을 잃었거나 창고에 오래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체벌레 같은 해충이 숨어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배추가 너무나 멀쩡하고 완벽해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막상 썰기 시작하면 잎이 사이사이에 검은 흔적, 벌레똥 혹은 아주 작은 벌레 그 자체가 보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럼 마트에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양배추 밑동의 절단면과 잎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잎들이 서로 벌어져 있거나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면 해충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배추 한 통을 사서 집에서 잘랐는데 그 안에 벌레 소굴을 발견했다면 절대 같은 가게에서 두 번째 것을 사러 가지 마세요. 아마 그때 판매하는 전체 물량이 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양배추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벌레들이 남긴 발설물 때문에 맛 자체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냄새 확인은 필수입니다. 양배추를 통째로 냄새 맡아보세요. 네, 가게에서 직접 맡아보세요. 신선함과 함께 약간의 흙냄새, 그리고 싱싱한 양배추 잎의 풋내가 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축축한 지하실 냄새, 곰팡이 냄새, 퀴퀴한 냄새, 혹은 썩은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려놓으세요. 곰팡이 냄새는 정말 고약하고 오래 갑니다. 아무리 환기를 시키거나 물로 씻어내도 절대 사라지지 않죠. 심지어 발효 과정 중에도 냄새는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폐된 용기 속에서는 그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져서 전체 음식에 배어들게 됩니다. 양배추는 다른 냄새를 워낙 쉽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썩은 감자나 독한 화학물질 근처에 보관되었다면 그 냄새가 양배추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가격표보다 자신의 코를 더 믿으세요. 적양배추도 절임 요리에 쓸 수 있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적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질기고 섬유질 구조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발효 속도가 느리고 쓴맛이 감도는 특유의 강한 풍미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모든 것을 강렬한 보랏빛으로 완전히 물들여 버립니다.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아삭하고 수분 가득한 클래식한 발효 양배추를 원하신다면 적양배추는 샐러드에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이기에는 너무 거칠고 특별한 접근법과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사야 할까요? 시장인가? 아니면 마트인가? 이건 정말 오랜 논쟁거리죠. 마트가 편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고 김치를 담가도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수입산 잡종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맛보다는 유통과 배송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있는 개인 판매자나 농민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국산 품종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판매자에게 이거 무슨 품종이에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만약 그들이 슬라바, 메가톤, 벨로루스카야 같은 특정 품종 이름을 말해준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머뭇거리면서 그냥 좋은 거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얼버무린다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모든 기준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파는 양배추가 유통 거점을 거치지 않아 훨씬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책에는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장용 배추를 구매하는 시기인데요. 배추를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땅에 첫 서리가 내린 후인 9월 말부터 10월까지입니다. 왜 이 시기가 가장 좋을까요? 가벼운 추위가 식물에게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 수확한 배추는 보통 수분이 적고 발효도 잘 안 되지만 제철에 수확한 배추는 즙이 많고 당도가 가득합니다. 만약 8월에 절임용 배추를 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아마 원하는 품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만생종 품종들은 이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배추를 사온 뒤 바로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가져오자마자 급하게 차에 썰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하루 정도는 상온에 두어 배추가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추가 따뜻해지면서 잎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겨 작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일주일씩 따뜻한 곳에 두면 시들어버리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물론 위에 붙어있는 초록색 겉잎은 미련 없이 제거해 주세요. 이 잎들은 쓴맛이 날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먼지나 세균이 가장 많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발효나 절임 김치, 에는 흰색의 깨끗한 속잎만 사용하세요. 겉잎이 아주 거칠지 않다면 양배추를 고르치를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 바로 메가톤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제가 특별히 따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이름을 보신다면 주저 말고 바로 선택하세요. 이 품종은 크기, 식감, 맛까지 모든 장점을 완벽하게 결합한 최신 교배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기는 엄청나고 수분이 정말 풍부하며 당도가 높고 식감이 환상적으로 아삭합니다. 말 그대로 과학이 요리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아주 좋은 예시인 거죠. 발효 속도는 클래식 품종인 슬라바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다만 잎이 매우 얇고 수분이 많아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 썰 때는 꼭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가톤은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이 양배추로는 절임을 망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아서 활발하고 적절하게 발효가 진행되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절임용으로 완벽한 배추는 중만 생종입니다. 잘랐을 때 속은 하얗거나 크림색을 띠어야 하고 모양은 살짝 납작하며 무겁고 단단해야 합니다. 꾹 눌렀을 때 발밑의 눈처럼 사각 소리가 나며 아삭거려야 하고 생으로 먹었을 때 단맛이 돌아야 좋은 배추입니다. 겉잎이 푸르거나 속이 헐겁고 가벼운 배추 혹은 돌덩이처럼 딱딱해 보이는 배추는 피해야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배추 냄새를 맡아보고 직접 만져보고 심지어 맛까지 보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채소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겨울 식단을 책임질 기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알어분을 투자해 제대로 고르는 것이 나중에 물컹하고 맛없는 신김치 또는 절임을 겨울 내내 억지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팁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절임 음식은 어떤 식탁에서든 가장 먼저 동나는 최고의 메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이상하거나 실패했던 배추 품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배추가 언제나 아삭하길 바랍니다.